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현재 여기는 SK 하이닉스 중능리 아래 끝자락에서 경기도 안성 북가현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5km 아래쪽에 부근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용도구역과 지목에 대해서 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7번 국도 안성 북가현리에서 5km 반경 떨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중능리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네,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향후는 이 정도 같으면은 향후에 한 4차선으로 분명히 넓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4차선에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가 상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측으로 보면 산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볼까요? 하천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낭떠러지예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는 특별하게 어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왼쪽으로는 하천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산으로 지금 딱 막혀 있어서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측으로는 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우측과 좌측 다. 네, 이쪽으로는 보면 지목이 대략 보면 왼쪽 같으면은 그 훌랄라 요 위쪽이 있네요. 바로 요 아래쪽은 분명히 여기는 보존관리 같고요. 우측으로는 계획관리 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가 있고 보통 100%가 있는데 이쪽은 80%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20% 질 수 있고 위쪽으로 80% 용적률이 80% 납니다. 100평을 가량 든다면 바닥은 20%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20%를 1층, 2층, 3층, 4층으로 해서 4층까지 80평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00평 중에 80평을 용적률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계획관리 같으면 40% 건폐율의 용적률 100%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요런 쪽이 보면 계획관리 쪽 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쪽 같으면은 아주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네, 계획관리 땅 같으면 100평을 따진다면 100평의 바닥 면적, 건물로 깔고 앉을 수 있는 면적이 40평을 활용할 수 있고, 40평씩 위쪽으로 100평을 연면적을 100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쪽에 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계획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관리 답으로 표시가 될 것 같고요. 마을이 입구, 마을 쪽에 조금 있고요. 이런 쪽 같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지가가 굉장히 상승이 되겠죠. 도로에 딱 붙어 있고 향후에 뭐 4차선으로 넓혀진다 하더라도 아주 좋겠죠. 이런 쪽 같으면은 뭐 주유소를 해도 되고요. 편의점, 카페, 뭐 다가구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존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보존관리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 소매업 같은 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의점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까지는 가능하고, 물론 다가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 같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식당 같은 경우는 보존관리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관리 땅이 좀 유망하다고 보면 좋겠고요. 이쪽이 이제 우측이 계획관리 또는 이제
취락지구 같아요. 이제 집들이 이렇게 농촌에 있는 거 보면 취락지구로 보통 되어 있고요. 주거 지역은 아닌 거고 취락지구 지역. 그럼 취락 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건폐율 60, 바닥 면적이 100평 중에 60평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100평을 또 100평까지 용적률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지역마다 좀 틀린데, 어떤 지역 같으면은 뭐 2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구 있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게 되면 어떤 민원을 요청하고 하다 보면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 녹지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는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자연 녹지에서 주거 지역 간다 이러진 않고요. 자연 녹지에서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 주거 1종, 주거 2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도 되겠죠. 상업지역 되려면은 가구수라든지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우측으로 다 우측이 아니 여기까지 아닌가요? 네, 여기도 보면 아주 그 괜찮은 지역인데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지역은 아닙니다. 저 위에 호미 카페가 있는 거 보니까 요 바깥 지역입니다. 이 바깥 지역, 이 정도 선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땅이 될 겁니다. 이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가 호미 카페입니다. 호미 카페 난리 났습니다. 이쪽 요 위쪽에 보면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벌써 제가 볼까요? 네, 저쪽으로는 뭘 지어진 놓고 있네요. 네, 여기가 펜션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김미아 선생님을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뵙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 이쪽은 본인이 뭐 알고 산 게 아니라 뭐 한 15년 전에 그냥 사놨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거 싫은데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하이닉스가 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쪽 지역은 굉장히 좋아지는 땅은 분명하고요. 여기 보면 옛날에 태영 CC라고 했던 물론 용인 CC가 있죠. 여기도 사실은 물론 용인 CC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아마도 어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여기는 큰 대기업 쪽에 SK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여기가 거의 경계선에서 바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120조 투입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천억 투자, 5천억 투자 이것도 굉장한데 1조, 2조, 3조도 아닌 120조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투자고요. 네, 세계 최대의 투자고 반도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년 뒤, 3년 뒤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진 않아요. 제가 평택 삼성에서 짓는 것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한 10년 가까이 돼야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지, 너무 뭐 2, 3년 내에 뭐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기가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발표했던 용인시에서 발표했던 지역이에요. 요 앞까지 여기 어딘가에 창조의 아침 돼 있고 한 요 지역이네. 여기까지가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네, 여기가 중릉 삼리라고 되어 있네요. 요까지, 예, 여기 교차로 여기까지 편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 위쪽 독성리, 고당리 앞까지 이제 수용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는 다 수용, 좌우측 다 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용되는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는 그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주택지 딱지가 나오겠죠. 이주택지 아니면 협의자 택지, 점포 8평짜리 점포 주택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수용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요. 뭐 공시지가에 뭐 몇 배를 1.5배를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네, 여기 안쪽에 수용되는 원주민 같으면 좀 억울하고요. 수용지 바깥쪽에 바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네, 운이 좋으시고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섬으로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측은 다 수용 지역이고요. 이쪽에 좌측으로는 논 있는 곳, 이런 쪽은 여기까지도 수용인 것 같아요. 안쪽까지도. 네, 좌우측이 수용입니다. 쭉 따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또 부동산이 하나 생겼네요. 네, 굉장합니다. 막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좀 지나다 보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그 떴다방이나 외지에 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몰려들 겁니다. 지금 현재 원삼 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이곳이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이 땅은 엄청나게 오를 땅이고 엄청나게 값이 비싸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그냥 끝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가 상승률은 반드시 있겠죠, 당연히. 네. 우측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가 용인 축구센터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요. 여기가 하이닉스의 거의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이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게요. 120조가 투자되고 이 시골에 원삼에 과연 고용 효과라든지 주변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 궁금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투자라든지 이 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개발이 되고 먼저 공장이 가동이 되고 한 곳을 먼저 찾아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냐면 사실상 평택입니다. 평택 고덕에 들어가 있는 삼성 반도체가 120조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SK 하이닉스와 다를 게 없어요. 팹 공장 4개가 들어오고요. 반도체 팹 공장 4개가 들어오는데 한 개당 거의 한 30조 가까이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요. 네, 여기 지금 다가온 걸 보면 여기가 거의 SK 정문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원삼 IC로 한 3km 정도 가면은 바로 원삼 IC로 연결되고 여기서 정문으로 이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비보네. 네, 그리고 요 아래 바로 쪽에 물류 쪽으로 해서 도로가 또 나서 이 원삼 IC로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공장 팹 공장이 4개가 되는데 한 개당 30조씩이에요. 그러니까 4개니까 120조가 되는 거지요. 네, 거기에 반도체 공장 한 개당 상주하는 인원이 4,000명 정도 돼요. 그럼 4개면 얼마죠? 4, 4, 16 16,000명이 상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 50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딸린 인구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원삼에 보면은 평택 그 삼성 반도체하고는 조금 환경이 틀려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도심입니다. 서정리 역세권이 있고 지제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제역은 SRT, KTX 다 씁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SRT 수서까지, 강남 수서까지 정확하게 1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도심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고덕 신도시라고 동탄보다 더 큰, 제1동탄보다 더 큰 400만 평 이상의 건설된 신도시가 같이 접경돼 있어요.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SK는 그렇지 않아요. SK는 그냥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50개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정말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곳이 어떻게 변할까를 본다면 사실은 평택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지난 주에도 직접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택 투어를 다 시켜드렸어요. 삼성 반도체 정문에서부터 후문 그리고 쪽문 나가는 곳에서 몇 미터 반경에 어떤 업종이 몇백 미터입니다. 몇 킬로도 아닙니다. 몇백 미터 안에 어떤 업종이 들어서면 좋고 어떤 업종이 들어섰을 때 잘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은 식당은 하면 안 되고 뭐가 들어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SK 하이닉스 앞으로 이곳에 건설될 곳에 몇백 미터, 몇 킬로까지 다 업종이 틀립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보통 개발하실 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요 달리는 도로가 원삼 IC에서 하이닉스에서 원삼 IC로 가는 방향이고요. 요 고개가 있습니다. 요 고개 위쪽에 보면 거기에서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로타리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디냐면 요 위에 가스 충전소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요 가스 충전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고력 가스 에너지라고 있네요. 네, 가스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위쪽에 여기서부터 로타리가 생겨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도 아주 메인길이 되겠죠. 모든 물류의 중심이 바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2 경부고속도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세종까지 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없던 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하고 중간에 사이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 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는 뭐 모현이라든지 이쪽에 원삼이라든지 그리고 안성맞춤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 굉장한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 지금 현재 2차선이죠. 참 웃긴 게 여기를 한번 지적도를 한번 들어가서 떼 보시면요 너무 웃겼어요. 저도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네 봤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다가 보행자 도로가 옆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차선인데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근데 이 우측으로 보면은 다 절대농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 논이고 좌측으로는 여기가 묘지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임야로 되어 있고 묘지로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우측에 보면은 여기 다 절대농지인데 지금 모내기도 다 해놨네요. 근데 웃긴 게 여기를 가만히 보면 절대농지를 다 잘라놨어요. 이 도로 주변으로 해서 한 10m 이상을 다 잘라놨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농업진흥구역은 자를 수가 없어요. 네, 자를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네, 자를 수는 없진 않죠. 600평 단위로밖에 못 잘라요. 왜? 농업진흥구역은 경지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뭐 잘라가지고 판다든지 이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600평 단위로밖에 못 자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주변 도로 중심으로 도로 따라 가다 보면요 다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 땅에서 잘라놓은 것이 용인시 뭐 경기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도로 폭을 재봤더니 30m로 다 돼 있어요. 저기 하이닉스까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로는 몇 차선? 4차선 내지 6차선 이상으로 분명히 넓혀질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계획도는 없어요. 근데 다 잘라놨어요. 그럼 이건 뭐 한 2년 안에 2-3년 안에 여기는 다 넓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이 도로 메인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해지겠죠. 네, 여기에 붙어있는 땅이 저기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우측으로는 다 절대농지죠. 이건 개발이 안 되죠. 왼쪽으로는 보면은 보전관리 임야, 차라리 이런 야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밀고서 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가 있지 여기는 그렇게 많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이쪽은 굉장히 좋아지는 땅이 되겠죠. 어쨌든 보존관리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삼 땅이 평택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평택 고덕 같으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놀고 있는 땅, 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원삼은 없습니다. 네, 원삼은 뭐 독성리, 중릉리 일대 다 산이잖아요. 그 일대를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 바깥쪽에 있는 땅들이 보면 대부분 농지예요. 예, 절대 농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획관리가 거의 없습니다. 쭉 보면 대부분 다 보전관리입니다. 그리고 중릉리 아래쪽에 목신리 내려가면 그게 일부 계획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고당리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17번국도로 빠지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대부분 다 절대농지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지역인 원산 면사무소 주변이 상업지역 한 1000평 가까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2종 1종 주거지역으로 좀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또 그 주변은 자연녹지입니다. 다시 저는 원삼 IC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볼게요. 그런데 그 원산 면사무소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어디가 발달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 원산 면사무소에 있다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아지겠죠. 거기는 핵심적인 시설이니까요.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면 바로 그 앞이니까요. 그런데 원산 면사무소 원산 초등학교에서 원산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라인이 좀 큽니다. 도로가 그게 조금 더 넓혀질 것 같고요. 그쪽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 시내 안에 들어가는 곳 있죠. 거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개미지옥입니다. 거기에 개발해 놓으면 원래 그 정도 상업지역 같으면은 한 뭐 최소 300평 단위가 있어야지 도시명 생활주택 해가지고요 뭐 20층짜리 막 올라가는 거기에다 오피스텔 같은 거 짓고 할 수가 있는데 원산 면 내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지주들이 다 틀려요. 뭐 50평짜리 60평짜리 뭐 30평짜리 상업지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주 공동사업위를 통해서 다 의견들이 모아지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 필지마다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 그런 걸 지으려면 300평이 있어야지 돼요. 300평이 있어야지 밑에 지하를 회차로로 만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정말 한번 들어가면요, 지금도 그 개발되지 않은 지금도 들어가면 뭐 교통이 복잡한데 원산면에 한 2만 명의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쪽에는 대부분 다 유흥가라든지 일반 뭐 식당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만 좀 몰려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막 대규모로 크게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원산 면사무소의 앞길 있죠. 이쪽은 준주거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암저수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쪽 주변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좀 그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나머지 주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산면에 노동자들이 와서 먹고 잘 마는 곳이 사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최소한 먹고 자는 것은 해결해야지 여기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직원이 아니라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건설하는 그 팩 공장을 짓는 노동자들이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약 2만 명 가까이가 들어올 텐데 이 2만 명이 어디에서 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까지는 충분해요. 5km 안에 다가구 주택, 소위 원룸이죠.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을 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수익성 따져보는 부분들은
한번 투자 대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따져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투자를 원하시고 정말로 내가 여기 원삼에서 땅을 사서 뭐를 개발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평택을 한번 투어 시켜 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사심 없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땅을 정말로 많이 샀습니다. 평택에 많이 샀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지가 상승이 어차피 그 반도체가 들어서니까 그 주변 반경에 사놨더니 많이 뛰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원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거래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그래도 이 묶인 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다고 나쁠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고 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냥 아무나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도 바쁘니까 오셔서 한번 전화 주시면 거기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져서 만약에 되팔고 이랬을 때 나오는 세금, 이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합법적으로 90% 이상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비과세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게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네, 저는 평택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부동산이든 뭐든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데 편법이 아니라요. 정확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오시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